박재룡 목사님은 이제 그 차기 교역자 회장 되시죠? 이제 비밀이에요? 난 비밀일 때 내가 공개했네. 아 참네. 사역하면서 경험한 거, 뭐 에피소드 좀 얘기한 다음에. 예. 빨리 얘기해. 참.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저는 지금 사실 여기 처음이잖아요. 근데 헷갈려요. 여기 왜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좀 사실 지금 아직도 이제 이렇게 레이더를 막 찾고 있는데 저도 개척한 지 이제 3년 돼가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루테란이고 저희는 시작하자마자 거기 미국 그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밥을 먹고 어떻게 하면 뭘 해볼까 맨날 해요. 근데 하기는 하는데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27년 미국에 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가 안 돼요. 진짜 이거 경찰이 잡으면 막 그냥 떨리고 아프리카 가서도 설교를 하는데 이 원고도 써갖고 했는데도 이거 보이지도 않고 그러고 뭔 말 했는지도 모르겠고 다 끝나고 나니까 거기 현지인들이 어휴 목사님 미국에 오래 살아서 영어를 잘해나 봐요. 그랬더니 나는 낸중에 저기 우리 같이 갔던 팀이 내가 설교하는 걸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줬는데 야 이게 영어요. 이게 이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지 이 정도예요. 이게 뭐 제 스스로 좀 창피한데 얼마 전에 제가 운동하는 곳에 76세 되신 그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영어가 이렇게 아직도 힘드네요.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목사가 그렇게 게을러 처 빠져가지고 영어도 못하냐고.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니 집사님은 좀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영어도 하고 스페니쉬도 하고 다 해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저랑 비슷해요 그냥.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이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임무영 목사님도 그 소수민 사람들하고 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인데 뭐냐면 제가 그 미국 목사님하고 거기 미국 그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요 중국 들어요. 괜히 중국 들어가지고 한 소리인데 알아들을 만한 소리인데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영어 뭘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What? 이래버려요. 그럼 그러면 아이 이러고 그냥 못해요. 뭔 얘기인지를 모를 정도로.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소수민족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뭘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왕십리 했다 그러면 what 이러고 안 하고 왕뭐 이렇게 들으려고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중국이 들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소수민족을 한다 하더라도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힘들면 와타지도 말아야 되고 우울감 있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경험했잖아요. 그냥 내 스스로가 그냥 이게 창피한 거야. 얘네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따져보면은 걔들도 소수민족이야. 어디 뭐 옛날에 할아버지가 어디 이상한 데 찍어버리는 데 있다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영어 좀 한다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우리 루테란 교회 목사님은 참 이렇게 뭐라 그러지 한국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영어로 했다잖아요. 이분은 말도 빠르지 뭔 말 하는지 우리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찬송가를 불러도 한국말 1절, 영어 2절, 한국말 1절, 영어 2절, 성경 제가 말씀하고 나하고 관계없이 저 사람은 저 사람들 또 영어로 하고 이러니까 이게 한번 하고 났더니 올해도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밥이나 먹자. 이래가지고 설교니 뭐 예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준비가 안 됐지만은 거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몰라요. 자기네도 다 보청기고 더 안 들려.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면 막 박수 치잖아요. 거기는 박수도 안 쳐. 많이 하다 너는 그렇구나. 이게 문화적인 것도 좀 틀리고 해서 저는 이제 소수민족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이걸 전체적인 분위기는 소수민족들하고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에게도 인커리지 시켜주고 우리도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철저히 우리가 창피한 거 떠나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전 제일 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시카고에 교회가 160개가 이제 돼요. 그 중에 100명 넘는 교회 몇 개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저희 교회 8명이에요. 이 개척교회고요. 소수민족 교회예요. 영어 못하잖아. 일단 담임 목사부터 8명뿐이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남의 교회 밑에서 지금 살고 있고 이 8명이지만 CPS라는 가장 큰 그 그룹을 거기 5 트릴리언 달러를 쓰는 데를 지금 복음 두고 가겠다고 지금 머리 뒤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소수민족 좋지만 언어 통하고 있는 한국계 저희같이 이 조그만 교회를 도우십시오. 저는 이 말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필리핀을 도우나 우리 교회 도우나 뭐 도우는 거 마찬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이왕이면 대화도 되고 문화도 좋고 그래서 좀 우리같이 영어 안 되는 사람들 좀 와서 조금 큰 교회가 물질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로 같이 도와서 이렇게 좀 해나갈 수 있고 연합을 해더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서 찬양하고 싶어. 근데 없어. 나 혼자 기타 치고 하기에는 해봤더니 이거 뭐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럼 조금 큰 거에서 와가지고 해줘.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걸 안 해줘가지고 정말 골치 아픈데 7시간, 6시간인가 떨어져 있는 저 밑에 있는 그 미국 교회에서 도와주러 왔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소수민족의 조그만 교회 도와주러 15명이 차 2대로 해서 왔어요. 우리 교회에 도와주겠다고. 한국 교회는 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쪽팔릴까 봐 아니 하나도 안 쪽팔려 와가지고 도와주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그것도 한번 한 방향성으로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그 처치 플랜팅 하는 이 조그만 교회들도 보면요. 저희 침례교 교회인데 그 베델 SBC 교회예요. 6개 교회를 도와요. 거기도 남의 교회 빌려서 지금 한 50명 이 정도 모이는데 6개 교회를 서포트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어요. 저도 8개지만 제가 목표 삼는 거는 그 사우스 그 지역에다가 처치 플랜팅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물론 저는 안 되죠. 영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의 또 어떤 하나님의 나라 그 킹덤 오브 갓은 제 생각에는 누가 됐든지 간에 그 가고자 하는 복음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말로 저에게는 언어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목사님한테 질문하실 분은 안 계세요? 아니 옳은 말만 하는데 질문이 있나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제 매니안 교회 소속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인 교회도 많이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그게 있잖아요. 왜 소수민족으로만 생각하느냐, 한인 교회 생각 안 하고 그 말씀은 어떻게 저는 들리냐면 제가 만약에 루메니안 소속이 아니고 그냥 어떤 조그만 한인 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면 담임 목사님들 아마 눈이 이만해져 가지고 내 양떼를 왜 뺏어가려고 그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교회 막 도와줘 왜 안 오냐 이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큰 교회에서 어떤 선교 헌금으로 지원금으로 그 교회를 인카리징하기 위해서 그런 물질적인 헌금은 해줄지언정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뭘 하는 그런 건 상당히 어렵죠. 왜냐? 교인들이 느끼는 그 감성 내지는 그 말씀 속에서 비교를 자꾸 하게 되고 그 우리 교회 싫은 사람 나는 저 교회나 가볼까? 이런 혼돈을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다. 제 판단은 그래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리 자유롭게 토론하는 거니까. 아닌 교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닌 교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제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예, 지금 두 분이 좀. 그 템파에 있는 한인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제가 리서치를 하는데 좀 교회가 그래도 한 150명 꽤 큰 교회라고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리서치 하는데 교인들 좀 몇 명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프로젝트도 다 줬거든요. 그랬더니 다 듣더니 그 목사님이 그거 리서치 끝나고 혹시 또 다른 사역을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보십시오. 내가 지금 70이 돼가고 은퇴했고 지금 이런 데 치중하지 그런 식으로 재미없습니다. 네. 그랬더니 연락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현실이죠. 어떤 다른 시각으로 우리한테 비춰준 건 참 좋아요. 뭐 항상 일방적으로 가는 거는 저도 뭐 원치 않는데
다른 시각으로 한인 작은 교회에 우리 큰 한인 교회가 왜 관심 안 갖냐, 왜 소수민족만 갖느냐, 이런 시각을 던져준 거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 그러나 작든 크든을 떠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민족들하고도 쉐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오늘의 우리의 중점적인 과제니까 그런 부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김효연 목사님 좀 서로돕기 센터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여러 사람들 뭐 멕시칸이라든지 또 우리 한인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들의 마인드는 어떻고 또 봉사기관의 장으로서 그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런 것도 좀 나눠주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네, 전 서로돕기 센터를 섬기고 있는 김효연 목사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목회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전혀 뜻하지 않는 또 사회기관 봉사단체 인번을 들어서 이렇게 섬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까 목사님들께서 먼저 나누셨던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한 어떤 언어 사용에 대한 데피니션을 말씀하시는데 맞다는 말씀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지켜보기에 우리 한국 분들은 6.25 때도 그랬지만 완장병이라는 게 있고 어떤 위치에 가면 저부터도 우월감이 있어서 내 것이 아닌데도 마치 내 것을 주는 것처럼 도움을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알게 모르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오는 분한테 참 섬김, 낮아진 자세에서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선교 현장에서 실천적 삶인데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잘 안 보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크게 뭐 직원들 혹은 봉사자들 교육을 그러니까 교육이라면 좀 송스럽고요. 그런 바램 어떤 이런 걸 신앙적으로 이렇게 같이 그런 식으로 갑시다라는 걸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강요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거를 좀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센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제가 퍼센테이지로 보면 약 한 65%는 5% 정도는 한국 분들이고요. 나머지 35% 정도가 이제 멀티 에스닉 그룹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기관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냥 편안하게 이 사회봉사단체에 오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걸 어떤 그러니까 선교적 마인드로 어떻게 이분들을 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굉장히 큰 숙제가 저한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이런 그 봉사단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기관이라고 명명하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그랜트를 안 받고 교회나 개인들의 후원을 받고 하면은 있으면은 어떤 선교적인 어떤 이런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랜트를 받기 시작하면 이 선교센터 안에서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딜레마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카고에는 한인 봉사단체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센터나 한울종합복지센터는 1년에 600만 불 이상 거의 700만 불 혹은 한 400만 불 정도의 그랜트를 받습니다. 큰 기관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저희들은 틈새 시장인 거죠. 한마디로. 미처 그분들이 아직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찮은 일일 수도 있고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별로 관심 대상이 아닌 부분에 지금 저희들은 밑바닥에서 뭐 등 가려운 분들의 등을 긁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느낀 거는 일반 교회들이 물론 구제 사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뭐 사업들을 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 입장에서 또 지금 이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하고 같이 협력하면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가 구제 사업도 직접 하게 되면 자칫하면 교회에 분란이 나고 시험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과거에 목회하면서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좀 테크니컬리 좀 잘 해드리고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 자존심도 세워드리고 전혀 허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일반 교회 목사님들하고 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그런 면에서는 안 돼 왔습니다. 뭐 그동안 팬데믹이라는 상황도 있었고요. 제가 여기 기관에 온 지 이제 만 2년밖에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좀 자꾸 앞으로는 좀 교회하고 좀 연대하고 협력해서 37년 된 이 역사 이걸 자랑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 같이 협력하면 상당히 많은 그런 선교적인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건물을 뭐 좀 새로운 곳으로 지금 구입 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잘 되면 좋겠는데 기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조금 더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찾아오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예, 그러니까 대개 보면 연로하시거나 로우 인컴이거나 이런 분들이 무거운 후드를 가지고 가실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갖다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고민인 겁니다. 가가호를 갖다 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한 아파트는 아주 이제 저희들이 지정해서 먼스리 한 번씩 갖다 드립니다. 예, 이제 그런 계획들과 전혀 옛날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그 플랜들을 하고 있고,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제 조금 서비스가 좀 그동안은 매뉴얼한 방법에서 이제 조금 좀 바코드 체제로 해서 그냥 뭐 맨날 와서 그 서류 쓰고 뭐 누군가 확인하고 이거보다 스캐너로 한번 딱 찍고 그냥 가시도록 그런 상황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믿지 않는 분들이고요. 또 타민족인데 저 나름대로 앞으로는 어떻게 이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좀 구제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호감을 갖게 하고 관심을 끌게 하고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가능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되겠다. 어쨌든 지금은 좋은 이 기관을 선교적인 그런 그 장으로서의 어떤 저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기 뭐 관련된 분들한테 그런 마인드를 자꾸 심어드리고 또 자연스럽게 녹아들일 수 있는 정말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그 생각해내서 그분들에게 따뜻하게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질문 있습니까? 네, 네. 예. 그 35%의 그 다른 민족들이 오시는 게 중에 네. 백인이 있나요? 백인? 백인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아주 극소수고요. 백인이라 하면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러시안이나 이런 분들은 계셔요. 근데 순수하게 여긴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불과 한 10분 이하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두 것 같아요. 번째로는 그분들 중에 이제 네. 오는 다른 민족들 중에 어떤 크리스찬리티를 가진 분들도 만나보고 있나요? 혹시 그런 그러니까 보면 느낌 있잖아요. 물어보지는 않지만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 아 이분은 안 믿는 분이다. 이런 감이 오죠. 우리 이제 목회자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섬기는 이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수는 난 크리스찬들입니다.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 특히 외국 사람들 경우는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제가 볼 때 교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고요. 예. 실질적으로 오시고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네.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제시할 건가.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센터에 불이익이 오거나 정부로부터의 어떤 제재가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우리하고 적대적인 어떤 무슨 해코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공격적으로 고자질해서 무슨 이런 걸 한다라고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럴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건물 안에서 만약에 티칭하고 뭐 강요하고 이거는 안 되지만 뭔가 그 거기서 우리가 서비스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가벼운 이런 거는 크게
뭐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들이 이제 뭐 플루샷이라든가 지금 같이 이제 백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이 백신은 다 무료입니다. 저희는 만 6세부터 아니 6개월부터 18세까지 모든 학교 가는 그 저기에는 백신을 저희들이 지금 간호사들이 매달 2번씩 오셔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면 좋겠고요. 그다음 로우 인컴 헬스 인슈런스 없는 거잖아요. 로고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없는 분들은 저희들이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십니다. 그 생각인데 교회에서 좀 후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은데요, 목사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예,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봉사기관에서 선교적인 활동하기가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혜로워야 되고 상당히 간접적인 그런 건데 기회를 잘 만드셔서 그런 일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노재영 목사님. 여기 제가 전화로 여기다 연결할게요. 그 스마트 뷰가 여기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 노재영입니다. 여기 미국의 부모님 따라 76년도에 이민 왔고요. 한국에서 학력이 중2 중퇴로 사형제 중 두 번째 남자아이로 태어났고요. 여기서 그냥 이걸로 스마트 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이번 주에 일이 좀 겹쳐가지고 여기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뭐 하시는 일이라 해서 만님사를 제쳐놓고 올라오고 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일이 좀 겹치고 해서 시카고에 있다 여기 때 스튜던트에 있다가 아까 전화드렸는데 이번에 여러분 오시면은 제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하지만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안 오면은 다시 뵙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왔습니다. 여기 시카고에서 91년도부터 있었고요. 가족이 워싱턴 DC 버지니아에서 이제 이민 정착하셔서 뉴욕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올랜도에 부모님이 좀 리타이어를 하시고 그쪽으로 가서 계시고 싶다 그래서 올랜도에 가서 됐습니다. 올랜도에서 가서 있다가 그 다음에 공부를 다 한 다음에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 아니고 부모님이 평생 사업을 하셨고요. 그런데 막연히 그 김중곤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비전 선교 대회가 뉴욕에서 있었는데 그때가 81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2년도인가. 선교 지원하는 사람 나오래요. 근데 다 나가니까 저도 그냥 나갔죠. 그 세계 지도를 펴놓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래요. 근데 저는 선교사 집안도 아니고 목회자 집안도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이 놀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은 제가 다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집에 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댄스 파티 같은 거 주관해서 DJ 해다가 티켓 팔아가지고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고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런 사람이 선교라는 게 막연한데 근데 한 가지 제가 느낀 거는 선교하는데 저도 좀 돕고 싶다, 일조하고 싶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다니기 좋아하니까 뭔가 후원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미국이 기회가 많으니까요. 여기에서 그냥 정착해 살면서 선교에 저도 기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무작정 미국 한복판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공부를 하고 성경 목회자 그 지망생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성경 뭐 나중에 목회 안 하더라도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은 뭐 개인적으로 피화되고 살리되고 좋은 거니까 그냥 성경 공부하자 해서 성경 신학으로 신약 바울 신학으로 공부를 이제 석사 박사까지 여기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가서 이제 그 테뉴어 받은 이제 석자 교수로 이제 종신 교수로 임명돼서 거기 그 당시에 실리콘밸리가 한참 핫할 때였어요. 월가보다 거기가 더 뜰 때 바로 옆에 스탠포드 대학 교수 박사후 과정 연구생들 많이 오셨었고 버클리도 바로 옆에 있었고 구글, 애플 무슨 별의 별
하여튼 인터넷 컴퍼니들은 거기 죄다 101 하이웨이 쭉 있었거든요. 거기서 저는 인생의 종착지인지 알았어요. 거기가. 그래서 학교 12시간 일주일 강의하고 여름방학 3개월, 겨울방학 한 달, 4개월간 페이드 그 휴가를 주고요. 그 다음에 3년 가르치면 한 학기 6개월 안식년 휴가를 주고요. 그러니까 12시간 강의하고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책 쓰고 상담하고 자기 하고 싶은 자기 관심 있는 거 보면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주말엔 교회 가서 청년들 거기 뭐 한 20명 선교 공부하면은 절반은 PhD 있고 절반은 뭐 이거저거 내놓으라는 MBA에서 컨설턴트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여기 교회에서 열심히 제자 훈련, 티칭 패스터로 목회 복잡한 거 다 빼고 가장 맛있는 부분은 그냥 훈련만 하면 됐어요. 그리고 끝나면은 그게 저는 제 삶의 종착점인지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헌신한 데가 그쪽 서부 캘리포니아 거기 코스트의 끝이 아니라 미국 중심부다. 그리고 시카고로 옮겨 주셨어요. 그것도 제가 자의로 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내가 그쪽에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LA는 어때? LA도 저희 학교 분교가 있는데 거기 교수 싫대요. 덴버 콜로라도 어때요? 싫대요. 시애틀 어때요? 싫대요. 아리조나 피닉스도 좋은 데 있는데 거기는 어때요? 거기도 싫대요. 어디 가고 싶냐? 시카고가 좋대요. 왜 좋냐 그랬더니 추워서 바퀴벌레가 없다고 그랬대요. 그러면 여기 가면은 학교가 교수들이 학연, 지연, 뭐 전공 무슨 여러 가지 이게 따져가지고서 정말 하늘의 별 따기로 막 300대 1, 400대 1 이렇게 케임브리지, 하버드, 뭐 옥스퍼드 이런 데서 PhD하고 책도 수십 권 쓰고 이런 저명 교수들이 모셔가려고 하는 쟁탈전인데 근데 저 같은 신참 교수가 거기 그 종신 교수 받은 거를 포기하고 그냥 무작정 여기 와서 그리고 어디 살고 싶냐 했더니 여기 어느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좋다고 평이 나서 거기 살고 싶대요. 그러냐고 그러면 알았다고. 그래서 비행기 타서 보내서 집부터 먼저 정하라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내왔어요. 저는 제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사인해가지고서 집을 먼저 사고 2년 동안 여기서 샌프란시스코로 출퇴근하다가 이제 거기 마무리하고 일로 와서 여기서 이제 뭘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된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비전, 선교 동원을 하고 싶다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30년 후에 제가 써드린 수표, 공수표를 하나님께서 그때 입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투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하게 된 게 그 당시에 시카고 남침례 교단이라고 전 미국에 46,000개 교회가 있고요. 1,500만 명의 회중이 있고 그 다음에 1년 모아가지고서 협동 선교로 모금하는 게 해외 선교를 모금하는 게 250밀리언이니까 2억 5천만 달러를 모금해요. 그 다음에 국내 선교로 역시 비슷한 금액을 모아가지고서 절반은 6개 대학원 학비를 그냥 다 내주고요. 나머지 절반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도시 선교라든가 다양한 선교를 하는 교단입니다. 거기 총회가 있어서 가서 그냥 구경하러 가고 또 여기 서던 베프티스트 세미나리 분교가 있어가지고 거기 잠시 뭐 그냥 잠시 자잘한 거 맡게 되는 일이 있어서 학교를 소개하려고 거기 가서 몇 가지 목사님들한테 권면의 말씀을 드렸는데 끝난 다음에 executive 디렉터가 오더니 우리 그 리더십 디벨롭먼트 디렉터하고 미션 모빌라이즈 하는 스트래티지스트가 필요한데 그런 자리 관심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학교 그만두고 시카고 그냥 무작정 와가지고요. 월마트에서 카트라도 이렇게 파킹장에서 모으는 일이라도 할 각오였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오시더니 그 당신이 그동안에 학교에서 한 일이나 또 뭐 이런 거 볼 때 우리 여기 있는 목회자들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고. 교회가 한 200개 있는데 절반은 흑인 교회고요. 나머지 절반 중에서 3분의 1은 히스패닉, 이스턴 유로피언, 이티오피안, 팬 아프리칸이니까 모든 아프리카 각 나라, 나이제리아, 케냐, 뭐 이티오피아라든가 라이베리아 이런 데서 온 그 다음에 뭐 로메니안, 헝게리안, 불가리안 뭐 이안들은 다 만났어요. 목사님들이요. 그래서 그거를 7년 동안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시카고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일이었고요. 그동안에는 서버브의 좋은 동네에서 자동차 타고 하이웨이로 쭉 가서 볼일 보고 쏙 다시 나오는 때 보지 못한 시카고의 77개 네이버후드가 있는데 거기 운전하고 그냥 구석구석 그 다니면서 본 그게 하나님이 이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하시고 일로 그냥 몰아붙이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7년 동안 하면서 시카고가 얼마나 그 열방의 민족들이 여기 와서 정착을 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게 여기만큼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건물이 있었는데 물 난리가 나가지고서 다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는 교단이 정말 재정적으로 힘들어가지고서 어떻게 닫을까 말까 하면서 참 힘든, 여기 그 남침내 교단이 남부에서는 강한데 여기에서는 별 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교회 뭐 성도들이 별로 아니 그 교단의 관계자들이 이런 데는 문외한이니까 그러면 당신이 해봐. 제가 여기 다른 시카고 어디 큰 교회 한 $300만 프로젝트 하던 데서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라비 들어갔는데 이제 했고요. 그래서 1, 2, 3층인데 9,000 스퀘어 풋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을 다목적 건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그 여러 교회들이 개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정말 이 지역에 이 블락에 필요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물 용도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그 각 지역에서 시카고 도시 선교를 하러 1주, 2주 단기 선교 연수하러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먹고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교회한테 물어봐서 교회 이런 데서 자도 되냐고 그러고, 아니면 호텔 체크인하면은 뭐 예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쿠킹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면은 이 건물을 아예 처음부터 미션 모빌라이징, 미션 하우싱으로 다목적으로 쓰자 그래서 아예 제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모든 정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75만 불 알아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보라. 그래서 아래층에는 그냥 오픈홀에다 이렇게 식당으로 쓸 수가 있고, 다 열면 예배도 쓸 수가 있고, 선교팀이 끝난 다음에 와서 친교, 게임, 교제하고 밥 먹고 놀 수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엌도 커머셜 그런 걸로 이제 다 이렇게 넣었고요. 이런 것도 여기 유스에 가면 한 7, 8천 불 되는데 방 가격으로 해서 하고, 이게 저는 그냥 그림으로 상상을 했는데 실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니까 여기에서 다녀간 사람이 1년에 500명, 700명, 800명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나 그 장소라는 개념을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중심, 그 메인 테넌트, 앵커 테넌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자리를 잡아주고, 내가 이걸 사용할 때는 물론 사용해야 되지만 내가 사용하고 끝난 시간 178시간 중에 일주일에 몇 시간을 쓰겠어요. 만약에 5시간을 쓰면 나머지 그 100 몇십 시간 동안을 아예 의도적으로 어떤 기획을 하고 디자인 자체를 처음부터 그렇게 습관을 놓으면은, 그러면 여러 사람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없는 분들을 아까 인바이트라고 하셨는데 모셔가지고요, 필요한 사람은 좋은 프라임 타임에는 1,500불, 그 다음에는 1,000불, 그 다음에는 500불. 어떤 그룹은 오히려 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무료로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런 커뮤니티 그룹이나 개척교회 같은 거를 여기서 생성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런 거였고요.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제가 여기 시카고 두페이지 카운티에서 열린 그런 미팅이 있었는데요. 미국 교회 내셔널 미팅에서 요거를 잠깐 나눴습니다. 보시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게 이제 모델이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바울 이렇게 이제 유대인 중심 또 이방인으로, 이거를
오히려 점점점 부모님 세대보다 여기가 뭐 100명, 150명, 200명 그렇게 해서 실제 시카고에서 많은 교회들이 독립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나가니까 거기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독립해서 기쁘긴 한데 나가더라도 여기 있는 부모님들 재정적으로도 위축되고 사역도 그렇고 뭐 교사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던지 아니면은 힘들어가지고서 내보내든지 아니면 갈등이 생기든지 이래서 이제 한인교회가 분열이 있고 그렇게 된 게 아닙니까? 있는 아이들도 있고 왜냐하면 여기에 뭐 성가대고 그 교사고 여러 그 학생들은 누가 또 돌보겠어요? 유스들은요. 일부는 있고 일부는 떨어나. 그러니까 이게 참 아픈 역사였던 것 같아요. 이민교회 아픈 1세, 2세 그 전환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느니 좀 더 건강한 모델은 1세, 2세가 한 지붕 아래 under one roof 같이 할 수 있는 사역을 하는 거죠. Children's Ministry를 하고 Youth Ministry를 같이 하고 실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여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서로 존중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할 수가 있다면요. 여기서 그치지 말고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러니까 드리는 그 프레젠테이션 한 슬라이드로 요약한다면 요겁니다. 만약에 어떤 앵커 테넌트가 제가 이 건물을 시카고 그 메트로 어소시에이션 건물을 하나 9천을 인수해가지고 새 교회를 거기서 개척하고 많은 선교 동원을 하고 커뮤니티 센터를 개방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같이 커뮤니티 센터를 하면서 10만 불, 15만 불 오히려 거기서 레베뉴를 제너레이트 해가지고요.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런 오아시스 같은 그 장소로 이렇게 이제 탈바꿈한 것을 만약에 앵커 처치 같은 교회가요. 여기는 first, second 했는데 이거는 세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 가지 독립된 회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힘이 있는 회중, 루터란 교회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새들어 사는 이민 개척교회 아니면 1세 교회, 2세 교회 아니면 2세가 크면 2세가 1세가 그러니까 앵커 테넌트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 전체를 그 플랫폼을 깔아주고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패실리티를 공유하고 재정적으로 같이 서포트하고 리더들이 같이 할 수 있으면은 왜 디컨 트레이닝, 엘더 트레이닝이나 뭐 선데이 스쿨 교사 트레이닝, 미션 이런 걸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같이요. 언어가 같으면은 그다음에 교육도 같이 할 수 있고 아웃리치나 서비스는 오히려 효과적이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고 선교는 오히려 이렇게 같이 가면 더 좋죠. 제가 저희 섬기는 미국 교회에서 지금 거기서 부목사로 있는데 미국 교회 백인 뭐 90% white congregation이에요. 그 교회가 볼리비아로 선교를 가는데 제 딸아이가 푸른 교회라고 한국 회중의 멤버로 있는데 간다고 그래서 스페니쉬를 한 4년 했으니까 같이 따라가서 왔는데 말이 통하니까 아이들하고 또 어리니까 그렇게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미국교회 선교였는데 한국교회, 미국교회 여러 사람이 같이 멀티 에트닉 미션 팀이 가가지고서 거기 하고 오니까 그만큼 효과적으로 좋았던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이제 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경계선이 점점점 희미해지면서 정말 유기적으로 한 공동체가 되겠죠. 근데 누군가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를 2세가 힘이 있으면 2세가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우리 한인 교회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마음이 있다면은 이런 그 그런 플랫폼을 시카고 전략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되 아예 기획을 할 때 개인 헌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헌금으로도 하고 교회 지원으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에 필요한 거를 제공함으로써도 필요한 자원을 거기서 생성할 수 있는 그리고 뭐 NGO라든가 정부의 펀딩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거를 구상을 할 수가 있다면요. 뭐 블레셋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자원을 우리가 뭐 거부할 필요 없겠죠. 그냥 갖다가 쓰면 되는 거죠. 쓰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시카고에서 할 수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회사를 하나 지금 차려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for profit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현지 주민들,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모양을 잡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보신 거는 여기 그냥 슬라이드처럼 여기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페이지 카운티에서 미국 교회 그 다민족 미국 교회 연합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요거 그냥 보시면요. 요게요. 처음에는 한 교회가 한 건물을 사용하면은 골치 아파하고 좋습니다. 속 편하고요. 그냥 누구한테 뭐 조절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요. 1시간 예배 드리고 문 잠고 집에 가면 끝이에요. 그렇죠? 유리창 깨지는 것도 없고 뭐 히터를 왜 켰네 안 켰네 여기 누가 커피 엎질렀네 안 내 자기네들이 했으니까 아주 간단한 배속 편한 이제 솔로 모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두페이지 카운티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한 게 Is this okay? 오늘 21세기 이렇게 건물 비싸고 생활비하고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 이런데 에브리 처치가 한 건물 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파킹장 필요하죠. 주방 필요하죠. 교육시설 필요하죠. 예배당 필요하죠. 지붕 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괜찮냐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노라 그래서 그러면은 두 개의 교회가 모이는데 듀엣이에요. 솔로에서 듀엣으로 가는데 이거는 랜드 테넌 관계로 그냥 새들어 사는 관계, 기계적인 사무적인 관계죠. 이것도 이거보다는 낫다 이거죠. 이거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그런 이제 둥지를 쓸 수 있는 여지를 주니까 그것도 감사한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세 번째 출교로 여러 교회가 기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코디네이션을 하면서 같이 형제 자매 같이 이렇게 같이 새들어 사는 전략적으로 그럼 이제 같이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점 나아집니다. 완교회 솔로로 그다음 주교회가 새들어 사는 테넌 랜드로드 릴레이션십으로 아니면은 여러 회중이 같이 한 지붕 안에서 서로 공유하는 회중으로 그러면 여기서 가지 말고 아예 그냥 매니 처치로 전략적인 콜라보레이션을 같이 하는 교회로 되어야 이거죠. 그냥 옆에 있는 이웃 정도가 아니라 정말 친분이 있고 같이 만나면 반갑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교육하고 자네 딸 지난번에 어떻게 됐나 자네 지난번에 아내 아프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 정도로 좀 관계가 개발될 수 있는 정도로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드디어 이제 개념이 점점점 매니 처치로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교회라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점점점 이제 성경적으로 가는 거예요. 한 교회, 한 지붕 아래 여러 회중이 one church, multiple congregation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specific target group이 있는데 아주 긴밀한 협력을 하고 one body, two army 있듯이 한 회중, 한 교회가 여러 지체로 구성된 그런 다회중 교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모니에서 그 다음에는 one church, one vision, budget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면요. 사우스사이드에도 전략적으로 팀을 보내서 거기 서포트하고 여러 군데 two body, four arm 이렇게 패밀리가 되는 거죠. 그 정도 크면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가진 교회가 너희들도 그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앵커 역할을 하고 여러 사람을 초청해서 힘이 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런 모든 자원을 이런 모든 시설들을 그냥 그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초청하고 섬기고 그런 교회를 그 지역에 가서 새로 생기라고 파송하고 플랜트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시카고에서 이런 교회가 여기저기 생긴다면은 서버에 있는 한인 교회가 시카고 런던에 있는 흑인 교회, 멀티플 라티노 교회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머더 처치가 여기 도러 처치가 되고요. 1년에 한 번 뭐 일주일 단기 선교하는 게 아니라 주말이면 툭 하면 자동차 타면 30분이면 가요. 미션 트립을. 비자도 필요 없고 언어 훈련도 필요 없고 문화 훈련 적응도 필요 없고 시차 적응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반나절이면 가서 둘러보고 안주하고 안아주고 다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롱텀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런 모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카고에서 학교 교수로 있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내가 있을 자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요즘 차린 Real Estate Investment For-Profit 컴퍼니하고요. 담임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비영리
Non-profit Community Development 그 섹션하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을 찾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서 없이 말씀드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 뭐 질문도 하고 뭐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했는데 너무 빨리 하셨고 차분하게 깊이 있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못 가진 게 너무 아쉽네요. 뭐 그래도 내가 꼭 질문 한번 해야겠다 이런 분 계세요? 뭐 어느 정도 페퍼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자료 있으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조력자로서 또 선두주자로서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멀리 플로리다에서 또 제 선배되시는데 또 지역하게 돼가고 또 심리하게 돼가고 하여튼 뭐 열심히 하시면서 이 멀리까지 이 짧은 시간을 위해서 2시간 반을 위해서 또 차 타고 오셨어요. 차 끌고 또 이제 오늘 밤 새벽에 또 다시 가신대. 이런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온 거지 뭐 솔직히. 어떻든 그런 열정과 또 함께 협력하고 앞으로 이런 선교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귀한 것 이런 다 관계고 또 이것이 동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진 목사님 장소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뭐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늘 저를 또 협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안용배 목사님 여기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번 모임에 마무리 짓는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샘 선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저녁에 뜻있는 이렇게 토론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발표를 해주신 임무영 목사님, 또 노재영 박사님, 김혜연 목사님, 멀리 플로리다에서 여기까지 오신 김바은 목사님, 박재룡 목사님, 그분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지식을 배우고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샘 선교회 통하여서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박청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하시고 돌아오시자마자 또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를 갖게 하여 주시니 이제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시는 모든 선교 활동에 주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밤이 늦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